네, 선거에 이긴 여당이나 진 야당이나 모두 당 안에서 세력 간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오늘 시점에서는 갈등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그런지 또 민주당은 무엇이 쟁점인지 정치부 우종환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여당 상황부터 한번 볼게요. 먼저 좀 궁금한 것이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장제원 의원이 대학 동문이기도 하고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친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부딪혔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윤핵관의 투톱으로 거론되는 데다가 중앙대 선후배 사이기까지 하죠. 예. 그런데도 두 사람이 맞붙은 거는 결국 당정대, 즉 대통령실과의 소통 창구 역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임이 발족했을 당시만 해도 이걸 주도하는 의원들은 정부나 대통령실 인사를 만나면서 당정대 협의의 한계를 극복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존 당정대 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건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죠.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이건 월권이다 이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원내대표로 되거나 당대표로 대별되는 그런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그런 당정 협의체로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의원들의 모임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 다만 이후에 이 모임이 그런 성격이 아니다. 순수한 공부 모임이다라는 해명들이 나오고 장제원 의원까지 불참을 선언하면서 지금은 일단락된 모습입니다. 예. 우 기자가 얘기한 대로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장제원 의원은 이렇게 갈등이 조금 봉합되는 수순이라고 하더라도 또 하나 갈등의 한 축이 이준석 대표였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바로 민들레 모임의 실무를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이 앞서 사조직 비판을 했었던 이준석 대표에게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제 갈등이 이어지는가 싶었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예민해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시점상으로 보면 그 정진석 부의장하고 또 상당히 극한적인 이런 상태에서 그런 피해의식을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준석 대표 측에게 물어보니 장제원 의원이 불참하기로 한 이상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는 모임이 돼버린 게 아니냐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윤 대통령의 복심인 장제원 의원을 보고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된 이상 모임이 유지가 가능하겠냐 비판의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 측에서도 일단 갈등의 확산은 경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제원 의원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 모임은 계속한다는 거잖아요. 혹시 시간이 좀 더 지나가지고 또다시 갈등이 수면으로 올라올 가능성, 변수 같은 건 없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장제원 의원이 불참한다고 말은 했지만 물밑에서 도울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어쨌든 많은 의원의 모임이 만들어진 이상 추후에 하나의 세력으로 거듭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갈등의 결국 근본 원인이 내년 전당대회를 둘러싼 당권 갈등 때문이었다는 시각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 일단 지금은 권성동, 장제원 두 사람 간의 평화협정이 맺어진 모양새지만 예. 이 밖에도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주자들이 많이 있는 만큼 추후에는 비슷한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예. 민주당 이야기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준비가 한창인데 출사표를 던진 사람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오긴 했어요. 당권 주자들이. 일단 친명 대 친문이라는 양대 구도 속에서 2파전 내지 3파전, 4파전 구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친명 진영에서는 이재명 의원 본인이 나오느냐 혹은 이 의원의 대리인이 나오느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관건이 되고 있고요. 예. 반대로 친문 쪽에서는 홍영표, 전해철 두 의원이 거론되는데 내부에서 최근 홍 의원이 전 의원 쪽으로 밀어줄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중간지대에서는 86그룹의 맏형격이자 최근 당내 비판을 계속해오고 있는 이인영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요. 예. 이 밖에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의원의 맞수로 떠오른 김부겸 전 총리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좀 수면 아래로 이제 내려간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이 개파 간 신경전이 지금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보시는 게 어젯밤 비명계로 꼽히는 이원욱 의원이 SNS에 올린 수박 사진입니다. 예. 여기에 수박이 맛있다, 여름엔 수박이 최고 이런 글도 달았죠. 이 최근 친명계 지지자들이 겉은 푸른데 속은 붉다는 비하적 의미로 수박이라는 단어를 이 의원에게 쓰고 있는데 이 의원이 이를 비꼰 겁니다. 예. 그러자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오늘 SNS에 국민을 조롱하고 비아냥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런 갈등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 갈등의 한 축이 권리당원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왜 권리당원을 가지고 논쟁이 붙는 겁니까? 이제 현재 전당대회 룰을 보시면요. 그 룰에서 반영되는 비율이 대의원은 45%, 권리당원은 40%,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 중 15,000명 정도 되는 대의원들은 국회의원이 임명하거든요. 때문에 원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문 쪽에 조금 유리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80만 명 정도 되는 권리당원들은 열성 당원들이 많은데, 즉 친명 성향의 강성 지지자들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친명 쪽에서는 권리당원 비율을 늘리자, 반대로 친문 쪽에서는 대의원 비율을 늘리자 이렇게 맞붙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일부 소장포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론조사를 50% 반영하고 있는 국민의힘처럼 우리도 여론조사 비중을 올리자 이런 예.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에 엑스파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어요. 이 내용도 공개를 조금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근무하던 당시에 국정원 내부에 정치인과 언론인, 기업인에 관한 소위 지라시 정보들이 있는 걸 봤다고 직접 말한 겁니다. 정치인은 어디 어떤 기업에서 어떻게 돈을 받았다 하더라. 무슨 어떤 연예인하고 썸띵이 있다. 예. 이런 것들이 참.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지원 국정원장이 영구집권했다면 영원히 공개되지 않았겠지만, 만약에 다른 대통령, 다른 국정원장이 와서 이걸 공개해버리면 파장이 클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종환 기자와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